저희가 이제 지구의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계속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약간 이게 저는 매번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요.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한 죄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에서 떠난 건 다 죄죠. 이때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지만 이미 이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상황이 되면 형제가 형제를 죽일 만한 죄가 일단 어떡하죠? 모두 다 싹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 상황이 되면 그 일을 할 존재. 이게 다 이때부터입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살인한 자가 누구죠? 가인. 근데 여러분 성경엔 첫 번째 살인한 자가 가인이라고 안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이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죠? 안 죽는다 그랬잖아. 그게 살인이에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러는 거. 우리 첫사람 아담의 이제 진짜 후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 하나님께 쓸어버렸죠. 취하되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께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셨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자, 잊어버렸다는 건 뭘까요? 모르고 한 죄가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것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모르고 한 죄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고 한 죄도 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분 안 만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고 한 죄도 십자가에서 사해달라 그랬잖아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빅뱅론자들 나 모르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모르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것도 예수님 안 만나면 다 허당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이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무덤이 있는데 말이에요. 무덤에 가가지고 당신은 옛날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는 뭐라고요?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돼. 증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 이분들 옛날에 봤을지 몰라. 할 수 없어. 죽은 자는 똑같아. 돌하고 똑같아. 말 못해. 그죠?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자리에 있었죠? 지금 살아계시죠? 사실은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다 똑같은 거야.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또 하나의 조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과거사가 왜 안 풀리죠? 그 사람들 말이야, 정치가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물어보니까 지 편한 얘기만 해.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거짓말할 줄 몰라요. 과거는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말고는 우리가 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아실 거예요. 그분이 계시한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죠. 자, 저희가 예전에 화석 우리 노아 홍수 다 다뤘던 겁니다. 그죠? 우리 석탄 얘기 다 다뤘어요. 그때 이게 홍수 때 만들어진 얘기들 다 다뤘어요. 어마어마한 지층들. 그죠? 이 안에 화석이 가득 차 있고 또 석탄도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이제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었어요. 그죠? 이전에. 바로 캐톨릭. 그죠? 캐톨릭 때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한미연합교회 아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랑. 교회 안에서도 알아요. 교회가 틀렸다는 걸.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바로 뭐죠?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야.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엔티들이 등장해. 나 교회 싫어. 예. 그게 바로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일어난 종교가 계몽주의, 요 두 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근대라 그러잖아요. 모던 에이지. 자, 이때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이 데카르트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이제 이 계몽주의가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알죠?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해요? 존재하니까 생각해요? 갑자기 또 하여간,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를 두냐에 따라 가지고 눈치가 빨라서 답이 팍팍 바뀌어. 완전히 비현실. 아니, 누가 생각하니까 존재해?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철학은 속임수라 그랬어요. 동급으로 나와요. 속임수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하나님 떠났죠, 계몽주의.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이제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냐?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날차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역사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증인을 배제한 역사과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비폭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인데 지구가 해성에서 튕겨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 지구가 됐대. 7만 5천 년 전에 튕겨나갔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계산해 봤을까요? 자, 이제 보세요. 그냥 생각해 봤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얘기예요. 다 프랑스 생과학자예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천문학에서 먼지가 점점 모여가지고 별이 됐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봤어. 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기린이 위에 거 자꾸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런 거예요. 용불용설.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본 건 목이 긴 기린밖에 없죠?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요 세 사람이 당대 유럽에 아주 영향력 있는 과학자였어요. 근데 세 사람이 얘기했던 건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예전엔 여러분 과거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봤죠? 우리 시작은 뭐 어땠을까? 성경을 봤는데 그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6일 엿새 동안 창조하고 나오지도 않아. 오랜 세월로 설명했어요. 모든 걸. 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게 신과학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라는데 뭐예요? 성경을 피질 않았어. 이제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증인을 배제한 거예요. 네. 영국은 조금 달라요. 청교도도 있고 성공회도 있어가지고 계몽주의가 제일 늦게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더 어때요? 또 기독교 정신이 좀 나중에까지 간 거죠. 예, 또 여기에 최고의 걸작품 계몽주의, 이걸 바로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빼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예요. 자연선택 돌연변이.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이분들 정말 연구 열심히 합니다. 밤새서 합니다. 최고의 논문지에 냅니다. 할 수 없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진화론은 멍청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똑똑했는데 나온 거예요. 어떨 땐 똑똑했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어. 지가 똑똑하대잖아. 여기 연장선에 나온 게 바로 우리 지질세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이건 여러분 지구상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는 얘기 예전에 몇 번 했어요. 이건 여러분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화석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보면 왼쪽에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써 있죠.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요, 글씨가? 여기 보이죠, 그죠? 그걸 더 잘게 나눴어요, 그죠? 그 옆에 연도가 딱 써 있어요. 이게 이제 100만 년 단위라서 맨 밑에가 4억 6천만 년, 2억 5천만 년, 5억 7천 년, 5억 년, 4억 7천, 3천만 년 아시겠죠? 그 옆에 화석이 있어요. 화석. 이건 100% 이건 1차적으로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화석이 이렇게 보여주는 데는 없어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진화가 맞다 믿음으로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우리 혹시 종회기원 진화론 책이 언제 출판됐는지 아세요? 1800. 그 우리가 우리 희찬이 형이 딱 대답하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거 외워두세요. 몇 년도라고요? 예, 그리고 13년 후에 이걸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널려 있는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자, 이분이 전 세계 화석을 다 봤을까요? 그걸 어떻게 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있는 화석은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봐? 이 사람이 고향이 런던이라면 런던에 있는 화석은 다 봤을까요? 아니, 그 안에 지층을 어떻게 깨고 봐? 불가능해요. 널려 있는 화석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열한 거고, 여기 캄브리아기, 사일루락이 이건 여러분 캄브리아라고 하는 동네예요. 사일루락은 동네야. 동네를 화석으로 나열해가 시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네? 교회죠, 뭐. 성경 틀렸네. 여러분, 화석은 노아 홍수의 증거죠?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죄악이 관영해서 쓸어버린 게 화석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우리가 갑니다. 가면 그랜드 캐니언 만들어진 다음에 화석, 아담 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층 쫙 있고 화석 다 차 있어. 아담과 창조된 다음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게 그 지층이에요. 진화로 성경서 다 거꾸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창조과 탐사 안 온 사람들, 안 온 교회들이 있어요. 앞에서 다 뭐 부르냐? 참 아름다워라 불러요. 저랑 같이 온 팀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불러. 완전히 달라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은 성경 혐오가였어요. 성경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간 거예요.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책은 뭐죠? 창세기. 낡은 책이 됐고 지지세표는 새 책이 된 거예요. 이때 누가 긴장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이때부터 1800년도 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진화로 사용하셨나 뭐 이런 것들. 성경에도 틀린 게 있네. 이게 이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살았는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지질학자들은 다 알아요. 진화론 속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없다는 건 사실은 다 알아요. 지구상에 질세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 연대를 적어놨죠? 자, 연대는 여러분 1900년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몇 억 년, 몇 천만 원을 써버린 거 아세요? 이때는 여러분 연대 측정이라는 거 할 줄도 몰랐어요. 연대 측정은 여러분 1950년대부터 실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울 얘기들이에요. 이제. 네,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닙니다. 아담 창조된 다음에 이들이 매몰된 게 화석이에요. 완전 거꾸로예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하려면 1시간 반 다시 노홍수 다시 강의해야 돼.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요게 노홍수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질세표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진화 맞네 이러면 곤란해. 아, 이 사람 진화 믿는구나 그래야 돼요. 이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그림 보면 어때요? 나죠, 나. 나는 수십억 년 동안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 그게 우리의 조상이다. 너무 무서운 그림.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조금 매몰된 거예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대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의 기원 잘 이해되셨죠? 야, 대단하네. 자, 한미연합교회 대단해. 예. 우주의 기원 이해했으면 지구의 나이는 훨씬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름이 무섭지 뭐. 연대증 요즘 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증, 뭐. 방사능도 싫은데 동위원소 또 뭐야. 이름부터가 딱딱하잖아요. 이름만 그래. 안에 내용 보면 여러분, 안에는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연대 지정을 제일 먼저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탄소 연대증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탄소란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예. 또 C가 왜 탄소야? 막 이런 거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제 강의는 다 이해돼. 아시겠죠? C가 그냥 탄소야. 예. 탄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대증에 사용하는 건 탄소 14하고 12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14는 뭐고 12는 뭘까? 몰라도 돼. 아시겠죠? 그거 아는 거하고 지금 제 강의를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알겠죠? 영어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탄소 12는 안정해요. 탄소 12. 그래 안정하다 뭐냐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보면 연합교 학생들 어린 애들이 잘 앉아 있잖아. 안정하게. 근데 어디 가면 이쪽 앉아 저쪽 막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너 불안하게 왜 그러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탄소 14는 불안해가지고 자꾸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질소가스로 바뀌어요. 그 날아가 버려요. 자, 이게 뭐냐면 손에다가 여러분 휘발유를 놨어요. 휘발유면 얼마 안 있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똑같아. 액체에서 뭐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불안하니까. 똑같아.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공기 중에 지금 이 안에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14하고 12가 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묶여가지고 어쨌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대 1조. 그러니까 불안정한 탄소가 1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정한 탄소가 뭐다? 1조. 여러분 100분의 1도 조금이죠. 만분의 1도. 1억분의 1도 조금이죠. 근데 얼마라고요? 1조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라는 얘기야? 탄소 12. 오케이, 되셨죠? 탄소 14는 어떠다? 무지 조금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들이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1대 1조로 식물 속에 들어가요. 또 이걸 누가 먹어요? 풀을 먹죠? 소들이 먹죠? 여러분들 시금치하고 콩나물 드시잖아요. 그 드실 때 탄소하고 12하고 14 골라서 드신 분. 아, 그 실력도 좋죠. 어떻게 골라서 먹어.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1대 1조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변 볼 때 골라서 싸신 분. 아, 이거 어떻게 골라서 싸? 그러니까 1대 1조로 나가겠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땐 공기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에브리바디 몇 대 몇일까요? 1대 1조를 유지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자, 근데 죽으면 좀 달라요. 죽으면 1대 1조였는데 탄소 12는 그대로 있지만 탄소 14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공기 중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탄소 14양은. 즉 탄소 14가 많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탄소 14가 적으면 죽은 지 이거의 원리가 탄소 12가 뭘까 14가 뭘까 몰라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 남아있는 탄소 14와 12의 양을 가지고 연대를 시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탄소 12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죠. 1대 1조로 식물 속에 들어가겠죠. 이걸 또 누가 먹어요? 뜯어 먹겠죠. 1대 1조로 1대 1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땐 다. 자, 근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탄소 12 여기서 얘기하면 노란색이고 탄소 14는 이제 진한 고동 갈색이거든요. 자, 이들이 뭐로 날아가요? 질소가스로 날아가겠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탄소 연대증법입니다. 근데 몇 대 몇이라고요? 처음부터 양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양이 탄소 14가 많아요, 적어요? 1조분의 1 아니에요. 무지 조금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 탄소 14가 날아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죽자마자 이때 빵살 아시겠죠? 그럼 몇 대 몇이다? 1조분의 1인 거 아시겠죠? 근데 점점 탄소 14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5730년이 지나니까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날아가서. 아시겠죠? 또 5230년 더 한 거예요. 그럼 11140년이 되니까 4조분이 되는 거 알았어요. 또 5230년 8조분의 1, 16조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프를 만들게 된 다음은 이제 너무 쉬운 거지. 탄소 14, 12양만 알면 대입만 하면 뭐가 나와? 연도가. 딱딱 나오잖아. 되셨어요? 이게 바로 탄소
연대 측정법이에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자, 근데 처음이 몇 대 몇이라고요? 자, 따라 하셔야 돼.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라고 했죠? 처음부터 양이 조금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처음부터 양이 조금이니까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겠죠? 탄소 14가 남아있어야지 연대를 측정하죠?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이건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10만 년이 지나면 어떤 오래된 유기물에도 탄소 14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처음부터 양이 조금이잖아. 요 반으로 감하는 요걸 5730년에 그러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그러므로 10만 년보다 오래된 유기물은 나이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유기물이라고 동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물의 나이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 연대측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유기물, 동식물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10만 년보다 오래된 걸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만 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의 진화계통표라고 있어요. 맨 밑에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써 있죠. 맞습니까? 이 두 개 고른다고 동식물이죠. 여러분 그럼 이거 측정해가지고 나온 걸까요? 두개골이 여러분 이렇게 진화에서 고스란히 발견되는 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이 그림밖에 없어요. 두개골로 널려 있는 거예요.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측정했을까요?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인류학자도 그 두개골의 나이를 직접 측정한 사람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측정하지 않아요. 자, 제가 측정 못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측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측정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이거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지질세표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여기 4억 6천만 년, 2억 5천만 년, 5억 7천만 년, 5억 년 쫙 써있죠?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석의 날 측정하지 않았다고요? 지구상에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데렉 에이거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객관성이 있다는 분이에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경우는 없다. 자, 이제 아시겠죠? 측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중요해.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네? 측정하면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 봐? 맞긴 맞는데 한 10% 정도 맞아.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할 줄 몰라서 기대하는 질문 아직 안 나왔어요. 증거가 없어서. 저요. 네. 한번 계산하다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다 살아서 없어져서. 자, 여러분, 오케이. 야, 그래도 하비온학교에는 굉장히 그게 있네, 인터액션이요. 거의 손 안 들어요. 그냥 뭐 멀뚱멀뚱 있는데 이 지질세표를 이미 1873년도에 72년도에 만들었죠. 1900년이 넘어서기 전에 이미 여기에다가 연대측정은 우리 탄소 연대측정법은 사실 1950년도부터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연대측정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미 몇억 년, 몇천만 년을 적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3명 과학자 있었죠? 그들이 뭐 7,500만 년 말하듯이 즉 오래됐다는 게 먼저 들어와 버렸어.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그 안에 뭐가 없다. 탄소 14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편견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은 측정하지 않게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측정해 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난 이런 편견 없어도 측정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측정했는데 만약 그 안에 탄소 십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보다는 젊은 거예요. 그들의 이론상. 그 10만 년보다 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화석을 측정했을 때 예외가 없어요. 단 한 건도. 탄소 십자가 없는 경우 단 한 건도 없어요. 100% 발견됐어요. 여기 이분은 우리 창조과학자, 지질학자입니다.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아시겠죠? 몇 억 년, 몇 천만 년. 탄소 십자가 없어야 하는데 아시겠죠? 왜? 다 어떻게 됐으니까. 다 날아가서. 탄소 십자가 발견된다. 그들이 얘기하는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성캠브리아의 대량과 흑연에서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수천만 년 됐다고 하는 중생대 공룡법까지 모든 샘플은 뭘 갖고 있어요? 그럼 뭐보다 젊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죠? 이런 걸 해봤어요. 그 석탄을 측정해서, 석탄은 식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2억 5천만 년 됐다는 지층 속에 박혀있는 석탄이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탄소 십자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충분히 있었어요. 해보니까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1억 8,900만 년 됐다는 지층 속에 박혀있는 나무 화석이었어요. 여긴 당연히 탄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었는데 이것도 충분했어요.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했던 그 프로젝터 중에 여기 레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005년 이거는 일반 논문에서 발표됐던 논문이에요. 예. 근데 이때 이걸 해봤어요. 석탄인데 석탄을 여러분 진화론자 얘기하는 스탠다드 샘플, 그 두꺼운 층강을 가운데 있는 거 오염되지 않았다고 대표하는 샘플을 10개를 받아왔어요. 그것도 그들이 얘기하는 각 진화론적 순서대로.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수억 년에서 수천만 년 되는 샘플들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스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있는 양도 어떤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더 적고 젊다고 하는데 더 많은 게 아니야. 전혀 평균하니까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석탄은 언제 만들어졌죠? 그 노아홍수죠? 노아홍수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면 약 4,500년 전이에요. 오히려 비슷하죠? 아, 지금 석탄, 이 탄소연대점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탄소 십자가 있다는 얘기는 오래되면 안 되죠.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재밌어요. 요것도 똑같이 발표됐는데 다이아몬드는 무슨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워낙 치밀해가지고 이 안에는 물 분자도 못 들어가. 석탄은 그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오염 불가. 자,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10억에서 30억 년 대또하가는 지층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13개를 받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는 어때요? 탄소 십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불가지. 근데 있었어요. 그 역으로 계산하니까 6천 년밖에 안 돼.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대답이 어째 치밀하네. 벗어났어요? 네. 자, 질세표 벗어나셨어요? 네. 자, 우리 빅뱅 벗어나셨어요? 네. 아까 진화론적인 거 벗어나 보세요. 네. 우리가 탄소 연대익정법이 옳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익정하면 문제가 많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방금 죽은 물개를 추정했어요. 탄소로. 그러니까 1300년이 나왔어요. 죽은 지 30년이 안 된 물개인데도 4600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뭐죠? 메모드 있죠? 메모드 같은 메모드를 부위를 다르게 측정해 봤어. 다 안 맞아서 서로. 자, 이 얘기는 거기 있는 탄소 14와 12의 비율이 어떻다? 부위마다도 다르다는 거야. 아, 제가 탄소연대정법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래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해하셨죠? 탄소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갈 건데 되셨죠? 자, 이제 이거는 뭐 탄소관 측정 이해하면 다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유기물 말고 우리가 돌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자, 근데 돌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밖에 측정을 못하냐? 용암밖에 측정을 못해요. 용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 가지 뭐 루비디움 스트론트, 우레늄, 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보지 말고 원리 나도 똑같다니까 하나만 볼게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칼륨 아르곤 연대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칼륨 아르곤. 자, 아까 메뉴를 보니까 탄소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되셨죠? 이거 저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뭐로 날아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칼륨은 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데 그 탄소 14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질소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아르곤이 발생하겠죠.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반이 발생하는 게 반감기라 그러는데 그게 탄소는 5,730년이에요. 5,730년이 지나면 원래 양의 반이 질소가스로 변환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칼륨은 아르곤이 반이 아르곤으로 변하는데 얼마 걸려요? 12억 5천만 년이야. 자, 이 얘기는 우리 인생 동안에 변하는 걸 볼 수 있다 없다. 아, 정말 지금 만년두기인데 100년 살아보신 분 100년두기인데 그러니까 아르곤의 생산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 느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자, 근데 왜 이 방법을 쓰냐면 용암을 추정한다 그랬죠? 자, 왜 이 방법을 쓰냐면 용암은 뜨겁죠, 그죠? 용암은 뜨거운데 그 안에는 아르곤 가스도 있어요. 아르곤 가스도 있는데 뜨거우니까 어떠냐면 모든 아르곤 가스는 굳기 전에 어떻게 싹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이팬을 뜨겁게 한 다음에 물을 확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팍팍 다 날아가죠. 그 후라이팬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므로 모든 아르곤이 어떻다? 다 날아갔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날아갔는데 아까 자, 아르곤 생산 속도가 어떻다고요? 몇억 년, 몇십억 년 아시겠죠? 무지 느리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다 날아갔어. 대개 6년 정도가 되면 웬만한 용암들은 지표에 나와서 다 굳습니다. 아시겠죠? 자, 굳은 다음에 이 돌 안에는 칼륨이 있거든요. 아셨어요? 칼륨이 뭐로 변한다고요? 아르곤 가스로 나오는데 아르곤 가스는 원자번호 18번 입자가 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광물의 격자라 그러는데 그 격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커가지고 쌓여요. 아시겠죠? 즉 굳은 지 오래됐으면 얼마 안 됐으면 아르곤의 양이 어떻고 적을 것이고 굳은 지 오래됐으면 어떨까요? 아르곤 양이 많아지겠죠. 원리는 어때? 똑같아. 너무 쉬운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몇 년이라고요? 생산 속도가 12억 5천만 년이죠. 그러므로 어느 가정이 진짜 중요하게 돼버렸을까요? 정말 아르곤이 싹 날아갔냐 안 날아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아르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우리가 아르곤의 양으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측정되겠어요? 조금만 남아있어도 무지 오래되게 측정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 관건은 뭘까요? 아르곤이 정말 싹 날아갔냐 안 날아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얘기 다 몰라도 돼요. 아르곤의 양이 어떻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방법 쓰면 안 돼. 너무 오래되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아르곤이 다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원래 전공이 용암이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지. 화산 폭발한 다음에 6년 후에 다 굳었다 그랬잖아요. 6년 후에 가보니까 아르곤이 없네 진짜. 이 방법 써도 돼. 그죠? 근데 갔더니 아르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 그럼 이 방법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측정될 테니까? 무지 오래되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 있으면 안 되는 아르곤 있죠. 그 아르곤을 우리가 뭐라 하면 excess argon, 초과 아르곤이라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화산들 있죠. 우리가 언제 폭발했는지 안다는 얘기는 아르곤이 생기면 안 돼. 왜? 몇천 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아르곤, 이걸 우리 뿌리라 그러는데 아르곤 뿌리는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아르곤이 다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 알겠죠? 남아있는 아르곤 있으면 안 되는데 칼륨 아르곤 연대들은 어떤 경우 지구의 연대보다 더 오래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구를 지금 46억 년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는 자들이. 그거보다 아르곤이 어떤 데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오래되게 측정돼. 여기 이제 그건데 왼쪽에 있는 게 용암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진짜 화산 폭발한 나이예요. 왜? 역사책에 써 있으니까. 이건 진짜예요. 아시겠죠? 오른쪽 칼륨 아르곤으로 한 거예요. 여태까지 맞은 경우 난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볼까요? 200년이 160만 년, 여기 만자가 다 있습니다. 2100년, 2500만 년, 29년, 3500만 년, 85년, 여기는 우리가 자주 가는 데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 950년대 2700만 년. 안 맞아요. 이런 예는 너무나 쉽게 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화산을 측정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역사책에 기록 안 된 걸 측정하면 어떻게 측정될 것 같으세요? 다 오래되게 측정되겠지 뭐. 아르곤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이 얘기는 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산이라고 있어요. 워싱턴주 미국의 시애틀 근처. 근데 빵 터졌는데 터진 날짜도 공교롭게도 1980년 5월 18일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광주항이 바로 딱 그날 터졌어요. 같이. 자, 근데 이때 저희가 6년 후에 1986년도 왜 6년 되면 다 굳거든요. 그 왜 저희가 샘플을 5개를 채취해가지고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이게 무슨 도리라는 얘기 안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아르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정해 보니까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80만 년. 단 하나도 못 맞췄을 뿐 아니라 샘플마다 다 연대가 어때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한테 너무 쉽죠? 샘플마다 아르곤이 남아있는 양이 다 다르니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곤의 양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 같은 암석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연대 일정할 때 종종 다른 연대가 나와요. 다른 방법.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더욱이 볼까요? 같은 암석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연대 일정에도 종종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 뭐가 맞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용암인데 밖에 용암에 확 덮어가지고 나무가 그 안에 갇혔어요. 아시겠죠? 탄화됐겠지. 그럼 여러분 용암하고 나무가 죽은 나이는 같은 날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기물이니까 탄소 방법을 하고 이거 용암이니까 칼륨 아르곤법으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칼륨 아르곤을 하니까 4,500만 년이 나왔고요. 나무는 여러분 4만 4천 년이 나왔어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가 있다가 눈을 깼어. 떴는데 병원에 시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이 다 달라. 예?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간호사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이 상태예요. 이미 이걸 여러분 미리 정했을 뿐 아니라 이거를 못 바꿔요 지금은요. 자 이제부터 이제 릴렉스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대가 벌써 다 정해져 있죠. 적어놨죠. 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논문 지지랑 논문을 쓸 때 이 연대에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 맞겠죠? 안 맞으면 그 지질학자가 논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취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할까요? 네? 아니, 속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테크니션 이름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하고도 같이 속여야 되니까 그런 일을 잘 안 해.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아무래도 지지세표가 없는 것 같다. 연대증 틀린 것 같다. 그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연도에 맞을 때까지 측정을 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전자를 할까요? 후자를 할까요? 네? 전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과학자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세표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자기도 지시세포를 믿고 있어. 거의 100% 마실 때까지 합니다. 그건 제 얘기예요. 제가 용암이라고 그랬죠. 한국에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 되는 데가 순창이었어요. 전라북도 순창 지역이 저 논문 지역이었는데 용암 플로어가 쫙 있어요. 용암이 그 위에 또 이렇게 있었어요. 밑에 거 측정하고 위에 거 제가 샘플을 땄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동력자원부에다가 샘플을 냈는데 비쌌습니다. 뭐 제가 내는 건 아니죠. 저희 연구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프리퍼레이션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딱 가지고 야 재만아 이거 거꾸로 나왔다. 왜 밑에 게 더 오래되게 나와야 되는데 위가 내가 적게 나온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다시 보내. 그래서 이제 다시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근데 또 거꾸로 나왔어요. 안 맞았어요. 어떻게 쓸까요? 그때 전부 제 탓만 한 거예요. 저도. 내가 오더 샘플 바뀌었나? 감히 여러분 이 측정 방법을 비판하지 못해요. 왜? 그거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구물리학 전공이거든요. 3번째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제 논문에 어느 걸 실었을까요? 3번째 거. 2개를 버렸다는 걸 아는 건 저랑 교수님밖에 몰라요. 측정은 하지만 어때요? 이미 나와 있는 거 맞는 걸 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이 사람 칼륨 아르곤 연대점은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온 연대는 버리는 게 통상적이다. 이건 실제예요. 볼까요? 대부분의 경우 연대들은 깨끗이 버려져요. 대부분 버려요. 어떤 분 이래요. 그래서 한 번 첫 번째 맞추면 첫 번째 맞았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정말 럭키한 사람이지. 자기 표현하고 맞았으니까. 또 그러면서 데이터들은 파일에 사라져버려요. 거의 다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볼까요? 맞는 것만 봐요. 논문에서는. 이런 뭐 연대가 기존 연대와 일치하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발표되지만 다른 데이터 불일치할 경우는 거의 발표되지 않아요. 아니면 불일치의 이유가 완전히 설명되지도 않는 거지 일반적이다. 우리가 연대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논리가 있는데 순환 논리라고 그러는데 지질세표의 오랜 연대를 먼저 신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가정된 연대에 따라 측정 방법이 결정돼요. 이거 뭐냐면 이건 아까 우리 반감기라는 얘기했죠? 그 이론상 반감기가 긴 건 오래됐다고 하는 걸 측정하게 돼 있어요. 왜? 아르곤 양이 나 오래 걸리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에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반감기 오래된 거나 오래되게 나와요. 3번째. 이미 명시된 연대에 맞는 결과적 임의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존 위필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10년간 여러 연대적 기법들과 실험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다. 이 방사성 연대정법이 나왔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 다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 탄소 연대정법으로 윌리엄 리비 교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우리 이제 됐다. 세월이 지나본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사실 이때 이분이 발표할 때 중요한 부분을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윌리엄 리비 교수. 그 부분은 계속 나중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되죠, 그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자면 여러분 성경 역사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대로 하면 10,000년이 넘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알고 보면 어때요? 탄소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죠? 오래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에도 용암에도 그죠? 자, 이제 석기시대 얘기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연대라면서 제가 이제 가끔 합니다. 석기시대 이거는 오늘날에 이제 자, 석기시대란 말 아시죠? 구석기 신석기. 그 구석기는 250만 년, 지금 이제 340만 년까지 늘어났는데 계속 바뀝니다 이게요. 네. 250만 년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석기는 3만 년 전에 시작했고, 1만 년 전에 끝났다 그래서 구석기는 뭐죠? 깬 거야. 깬 석기 지금 예전에 우리 타제석기 그랬는데 신석기 뭐죠? 간 거야, 간석기. 알죠? 예. 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구석기가 밑에 발견되고 신석기가 위에 발견된 경우는 없어요.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씹혀 있는 거예요. 근데 깬 거 같으면 구석기라 그러고 간 거 같으면 어때요? 신석기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석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게 2015년에 네이처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구석기 유물로 330만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다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돌덩이 같아요? 여러분, 구석기 학자들의 아직까지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티팩트란 말이 있고 주요팩트란 말이 있어요. 아티팩트는 뭐냐면 정말 이제 사람이 다듬은 석기 유물이에요. 아시겠죠? 주요 팩트는 뭐냐면 자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이 발표될 때는 이게 정말 다듬은 걸까? 그냥 어디 굴러온 걸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보세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작년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류가 120만 년 전에 흑여소 손도끼를 발견했다. 이거가 손도끼일까? 이걸 어디 장갑 끼고 이걸 칠까? 사용할까? 이거 어디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여기 이분 얘기가 정확해요. 시비아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도구에 대한 인류학자의 견해. 이 글은 한 세기 넘게, 이제 왜 이걸 100년이 넘는 거예요? 왜 한 세기 넘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고고학자들 괴롭혔던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다. 깨진 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걸 것일까? 네? 표본을 조사한 동료 고고학자들 가운데 보편적 대답은 아니다. 이건 다듬은 게 아니다. 여러분, 학자라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볼까요? 나이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자, 지금 돌의 나이 지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 배웠죠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구석기 신석기의 나이를 알려면 다듬었을 때 나이여야 되죠. 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측정해? 석기시대 고고학자 중에 여러분 석기시대 유물을 직접 측정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250만 년, 3만 년, 1만 년은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석기시대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라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조매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석기시대란 말 처음으로 6년 후에 1865년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다윈하고 너무나 친한 사람이에요. 다윈을 얼마나 존경했냐? 아직도 이분이 쓴 편지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엔 리오 메스터, 친애하는 주인님. 다윈을 리오 메스터라 불렀다고요. 요 얘기가 진화론하고 딱 맞았거든요.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깨기만 하고 오랫동안 250만 년, 갈기만 하고 2만 년. 여러분 100년도 길죠. 1000년, 만년도 길죠. 250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그냥 지금 진화론자들이 막 몇 억 년, 몇 천만 년이니까 250만 년은 정말 짧은 줄 알아.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아.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 중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외우기 바쁘지 무슨 비판은 비판이야. 그냥 가랑비에 옷 줬듯이 진화론에 팍 파묻혀 있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늘 날아가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 예, 모르고 한 죄까지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 분 아니면 우리 못 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나온 게
지질세표가 등장한 겁니다. 사람이 제일 나중에 진화됐죠. 그러니까 맨 위에다 간 거예요. 자, 이거 틀리고 여기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맨 위에다 간 거예요. 250만 년 전 석기시대. 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은 무조건 여러분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 정도라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박사학위 받는데 30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홍수 이전에 900살 살았잖아요. 얼마나 똑똑했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이때 노아홍수인데 방주에서 나왔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우리 옛날 사람은 스마트폰도 못 만들잖아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셀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스마트폰이 안 돼. 그 전에 무선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다이얼식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모시모시 하는 전화기 있어야 돼. 그 앞 단계가 없으면 주 단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전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기술의 누적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러분, 노아는 노아홍수 이전의 문명을 다 누렸을까요? 안 누렸을까요? 똑똑한 문명 다 누렸겠죠? 그치만 방주에 나왔을 땐 달라요. 만약 오늘 노아홍수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교회랑 저만 살았어. 자, 스마트폰 다 쓰고 있죠? 우리가 이런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만들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하나 못 만들걸요? 기술은 누적돼야 돼요. 앞 단계가 전수돼야 돼. 우리가 왜 고려청자 지금 왜 못 만들죠? 지금 이렇게 발달됐는데. 그렇죠. 그 제가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 최우성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어머니가 정말 동치미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 안 가르쳐줘요. 그 나중에 그 최우성 박사님 와이프한테 이제 전수를 했는데 비법이 뭐냐? 거기다가 사카린을 넣는 거야.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 사카린이다. 비법이 전수돼야 돼요. 노아홍수 이전에 어땠을까요? 이전의 문명 다 누렸겠죠? 근데 나와서는 어땠을까요? 다시 시작. 그래도 돌도끼 쓰면서 250만 년 살았을까요? 완전 진화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전 사람들 대단해요.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 만들어요. 기술이 몰랐어요. 높이가 150m고 말이에요. 바닥이 13acre인데 평평도가 평평한 거 있죠. 이게 15mm예요. 완벽해. 그 넓은 게 240만 개의 돌이 필요했어요. 평균이 2.5톤이야. 이거 어떻게 운반했는지 올렸는지도 몰라요. 안에 들어가면 벽돌이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예요. 기역자로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우리 여기 가장 우리 애니그메릭 스톤 힌치죠. 이게 가장 큰 돌이 10m인데 30에서 150km 멀리서 돌을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간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온갖 얘기만 하는 거야.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사용된 천문학적 고대 달력이 있거든요. 이 달력은 지금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았다고 별자리들. 여러분 제가 인도, 중국, 이집트, 로마 보면 상하수도 있죠. 도시가 건설된 상하수도가 있어요. 예전에 다 있어요. 제가 로마 갔을 때 제 오른쪽이 로마인데 로마 갔을 때 여길 갔었는데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데 전화번호 부착입니다. 지금 전화번호 없죠? 지금은 여러분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우리의 두뇌를 안 쓸수록에 히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애들 전화번호 몰라요 지금. 그냥 뭐 밖에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스피드 다이얼 5번하고 6번.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별명이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였습니다. 큰 삼촌 때 구멍가게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 우리가 진짜 똑똑해지고 있는 걸까? 기타 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저희 때는 기타 칠 때 다 귀로 했어요. 튜닝을 할 때. 그럼 지금은 다 뭐로 해요? 앱으로 해. 귀로 안 하고 눈으로 해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아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이거 보면 그럴 거예요. 너 음악하지 마라. 그거를 그래 그렇게 못 믿는 귀를 잘하셔야 돼요.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능력을 계속 제한시킬수록 어떻다? 더 힘들죠. 여러분 지금 AI 아시죠? 지금 저는 노아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똑똑했을 것 같아요. 900살 이상 살았어요. 중첩이 굉장히 여러 사람 중첩돼요. 그래서 사는 게 전수가 빨라요. 여러분 AI 되면 우리 앞으로 생활이 윤택해질까요? 우리 작년에 우리 큰애가 그 미국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그걸 당해가지고 뭐 1,600불 했대. 근데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인포메이션 다 알더래. 이제는 여러분 AI 되면 엄마 아빠 목소리로 할 거예요. 야 빨리 보내라.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에 900살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악했을까요?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났는데 900살 사는 거야. 여러분 100살 정도로 줄여주신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테크놀로지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마차를 끌다가 달 착륙하는 데까지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아요. 완전히 지나는 측정해 본 적도 없으면서. 바벨탑 때 흩어졌겠죠. 그죠? 흩어지면서 또 됐을까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석기 시작 되셨어요? 자 이제 역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역사 시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예요? 역사책. 삼국사기 상류유사죠. 삼국사기 상류유사가 여러분 삼국시대 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려 210년, 고려 347년에 쓴 책이에요. 삼국시대 때 쓴 책이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이 두 책이 삼국시대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책이 여러분 삼국시대를 대변할 수 없다고요. 과연 저희가 지금 역사책을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누가 쓰냐에 따라 다 다르지. 여당이냐 야당이냐 지 편한 대로 쓰잖아. 우리가 과연 과거를 지금 여기를 전수할 수 있을까? 이 죄인들이 우리 그런 궁 다 끄세요. 우리 못 전해. 바벨탑 터졌죠. 그죠? 흩어지면서 또 던 거예요? 또 떠난 거야. 잊어버린 거야.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남기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죄인들이 그 상류유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곰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몰라요. 우린 여러분 우리 역사도 못 전해. 여러분 전 세계 공통점이 있어요. 다 탑을 써요. 탑을 안 쓰던 나라는 없어요. 전 이 생각하면 지 조상들 잘못했던 것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바벨탑. 전 지난번에 그 어디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항상 3월 11일 오라는데 10월 마지막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전.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죽은 자를 기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접신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또 따라하잖아요. 그때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할로윈을 왜 가냐라는 건 하나도 못 봤어.
뭐 추모하자고. 추모.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추모를 떠나서 이걸로 왜 대한민국에서 하냐.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도 못 읽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초기 사람에 대한 생각하는 성경,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처음부터 지능이 뛰어난 존재. 그죠? 진화론. 지능이 낮은 원숭이를 닮은 동물 같은 존재. 깨는 것만 250만 년. 가는 거 2만 년.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떠난 거야. 여러분 고고학자들 유물 찾느라고 일생을 듭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진리 못 찾아요. 첫 번째 죄를 범했거든. 하나님 떠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려고. 떠나지 않게 하려고. 보세요. 진화론. 뭐 종류 변화 빌관에 예전에 나눴으면 전혀 화사가 없어요. 지질세포 존재하지 않아요. 자체가 진화론이죠. 인류의 진화가 또 존재하지 않아요. 연대전 대상이 아니죠. 석기시대 연대전 대상이 아니죠. 방사성 염소 지질학 시대를 근거로 시작해 다른 많은 가설들 실제 연대와 일치하지 않아. 화석 전위화석의 부재 연대전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어느 게 연대를 측정해 줄까요? 소름이로요. 네, 진화론자든 지질세표, 지질세표든 인류주, 그랬던 그 석기시대 빙글빙글 남한테만 미루고 여러분 단 한 명도 안 해요. 이미 적어놨어.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순환 논리. 자,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다 판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을 막는 건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하셔야 돼요. 진화론 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질세표 파하는 거 보이세요? 석기시대 파는 거 보이세요? 연대점 파는 거 보이세요? 빅뱅 파는 거 보이세요? 왜 이런 얘기 성경에 없거든. 그거 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걸 막는 건 성경하고 틀린 거 다 파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떠나는 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이게 바로 성경이죠. 복종시키는 걸 보는 게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여기서 나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사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 방법의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됐다고 안 나와요. 아까 우리 탄소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땅에서 지금 여러분 헬륨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나오는데 뭐 우라늄이라는 게 분과되고 약간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 지구가 46억 년 되면 여러분 46억 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진짜 무지 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기는 헬륨 가스로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헬륨 가스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멜빈콩 박사님이 계산했잖아요. 헬륨의 양으로 볼 때 10,000년은 넘을 수가 없다. 헬륨이 너무 작다.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자석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자석이 아니래도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왜냐? 이 자기장 때문에 이게 자석 표장하는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인데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슬아슬한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과거로 갈수록 어떨까요? 자기장이 점점 세졌겠죠?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자석이다 그러면 N극과 S극이 이렇게 세지겠죠? 세지면 여러분 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뜨거우죠? 너무 세지면. 그럼 아무도 못 살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지면 그 자기장 때문에 옆에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우리 바네스 교수님 우리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엘파소에 있던 분인데 10,00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10,000년만 넘어도 너무 세져가지고 생물이 살기 어렵다. 그리고 지층 속에 자기장이 높았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오래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해성 아시죠? 해성. 여기 보면 해성이 쭉 태양 쪽으로 가는데 꼬리가 보이잖아요. 해성 꼬리가 보이는데 태양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는데 태양 가까이 갈수록 꼬리가 점점점 길어져요. 더. 왜냐? 이 태양 열에 의해 가지고 깨져서 부스러기가 날아가는 게 꼬리로 보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들어갈 때보다 빠져나올 때 해성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해성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 15,000년이 되잖아요. 그럼 해성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해성이 아직도 있잖아요. 오래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일반 진화론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거 알죠?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막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 해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구가, 태양이 어떻다? 오래됐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아까 러셀 험프리 천문학할 때 나온 분인데,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이제까지 연대정 했던 걸 다 검토해 봤어요. 저 연구소 교수님입니다. 창조과연구소. 90%는 수십억 년보다 훨씬 젊은 년을 보여줘요. 근데 이 90% 우리가 아무도 안 들어. 자, 교과서가 정말 객관적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이 지실세포 때문에. 그러면 정말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다시. 여러분 정말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질세표 벗어나셨어요? 연대점 벗어나셨어요? 빅뱅 벗어났어요? 노아 홍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면 이 족보밖에 안 남아요. 족보를 쫙 연결하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10,000년이 넘을 수가 없어요. 6,000년보다 깁니다. 오래되면 안 돼요. 여러분 10,000년이 짧은 건가요? 긴 건가요? 여러분 10,000년 정말 긴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누구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모세는 6,000년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1517년 진화론이 종회견이 언제 나왔다고? 1800.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걸 쓸 때 6,000년을 절대 짧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긴 거니까. 진화론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2시까지인가요? 맞죠? 예. 네. 제가 맞춰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거야 가지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 좀 돌릴까요? 아우, 정말 한미연합교회는 정말 이게 몇 시간 하는 거야? 예? 밥도 안 먹이고. 예? 사실 밥 안 드시길 잘했습니다. 밥 드셨다가는 거의 다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세미나 기간이 언제냐? 주일 예배 마치고 낮에 해달라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인구 증가인데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저 노아 홍수를 그대로 하면은 지금부터 4,500년 전이다 만약에. 그럼 4,500년 만에 함셈 야벳으로 나왔으면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죠. 이 80억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뭐 하다가 좀 걱정되는 거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번 걱정했던 거 다 걱정해봤어. 그리고 답을 다 얻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연평균 인구 증가는 0.4에서 2%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그래프에 거의 맞았어요. 우리가 1850년에 10억, 거꾸로 할까요? 2013년 80억, 2011년 70억, 2000년에 60억, 1980년 40억, 1940년에 20억, 1850년에 10억. 아시겠죠? 점점점 어떻게 했다? 우리가
과거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죠? 미래로 갈수록 늘어나겠죠. 당연하죠. 자, 근데 제가 뭘 소개하려냐면 이거는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네이처지는 최고의 논문인데 인구에 대한 게 나왔어요. 2003년, 2004년도에.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논문이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예. 여기 뭐 중3 정도 되면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근데 이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이. 자, 밑에가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위에가 과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구는 현재로 올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자, 줄어드는 거 됐죠? 오케이.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요게 궁금하고 요거 하나가 네이처지 논문이 실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보면 다시 밑에가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위에가 과거인데 직계조상을 한번 이 사람이 해본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제가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내가. 아시겠죠? 여러분의 바로 앞에 직계조상은 몇 명이에요? 바로 앞에 직계조상. 혹시 3명인 분? 1명인 분? 이거 예외 없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 앞에는 몇 명일까요? 할아버지 하면 외할아버지 하면 4명이겠죠. 그 앞에는 몇 명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른들은 갑자기 대답을 안 해. 곱하기 2만 하세요. 8명이겠죠. 그죠? 그다음 16명, 그죠? 32명, 64명, 128명 되겠죠. 자, 지금 뭐냐 하면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맞습니까? 근데 직계조상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이걸 이분이 그려본 거예요. 자, 보면 과거로 가서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 줄어드니까 바른 삼각형이겠죠? 뭐 이제 로그 뭐 이런 그래프를 한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자, 근데 직계조상은 어떻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역삼각형이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밑에가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위에가 과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인구수 그때 발표했던 63억 년을 할 때 과거로 가서 직계조상 수는 어때요? 점점점. 자, 따라하셔야 돼요.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결국 인구는 감소하니까 바른 삼각형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직계조상수와 당시의 인구가 똑같은 시점이 반드시 나오겠죠. 안 만날 수가 없겠죠. 이때부터는 직계조상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구보다 더 늘어나? 그죠? 그러므로 그 이전에 살던 욕이 꽉 차게 되는데 요거 뭐냐? 그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직계조상수가 돼야 돼요. 꽉 차기 때문에. 요게 언제일까? 계산해 봤더니 76세대 만에 나오는데 가장 큰 사치가 BC 300년이에요. 자, BC 300년은 우리나라 고조선 말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아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우리 직계조상 아닌데. 그죠?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뭐가 궁금했을까요? 첫 조상이 몇 명, 언제일까? 해봤더니 169세대 만에 나오는데 근사치가 BC 3000년이에요. 이 사람 논문에는 3000년 이전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온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성경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근데 노아의 후손은 성경 그대로 하면 BC 2400년경에 일어났어요. 아시겠어요? 거의 맞았잖아. BC 3000년. 더 재밌는 게 뭐냐?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후손 하지 않았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2400 플러스 600 해봐. 이 재밌는 논문은 왜 교과서에 안 실릴까요? 모든 사람이 안 읽을 수도 있겠죠. 읽었어도. 사고의 틀, 지지스태표. 이제 이게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1년 오래되면 안 돼요. 요건 뭐냐면 요게 노아홍수죠. 이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서로 결혼하지 못하게 된 사건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게 언젠가요? 노아홍수 일어났던 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때 땅에 천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이들이 바벨탑 싸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그 흩으시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영어가 더 쉬워요. According to the languages, 언어에 따라. According to families, 가족들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 가족들이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구슬치기하다 밥을 싹싸고 난 거야. 난리 났겠죠. 여기 구슬이라는데 제가 다말하고 막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아줌마들이 빨래하다가 밥을 싹싸고 난 거야. 엄마들이. 이때다 누굴 찾았을까요? 엄마들이 누굴 찾겠어요? 이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역시 연합교회다. 한민연합교회에서 거의 안 나오네. 남편도 찾으세요. 애들만 찾지 말고. 네. 예? 하여튼 가족을 찾았겠죠. 예? 가족끼리는 어땠다? 틀렸다고. 이걸 하나님이 끝까지 가야 가족은. 가족이란 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걸 끝까지 가요, 그건요. 예. 이분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든 안 하든 요거는 똑같아 맞게 돼 있어요. 왜? 그 인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는 여러분 오래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진화 원적을 한번 해볼게요. 진화 원적은 250만 년, 지금 340만 년 전에 34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러는데 많이 봐줬어. 50만 년 전에 2명이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최소한의 인구 증가율을 적용시켜도 여러분 지금 인구가 10의 300승이 돼야 돼요. 100만 년이면 10의 2700승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80억이죠. 80억을 한 자리에 꼭꼭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가냐.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아요. 제주도는 거의 점이죠. 이런 식으로 지구가 얼마나 거기에다 사람을 빽빽하게 넣었다. 그러면 10의 22승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10의 300승이 얼마나 큰가 좀 해보려는 거예요. 아직 멀었죠. 태양 안에는 10의 29승이 들어가요. 아직 멀었죠? 그럼 수거무자 모토 쳐내면 명왕성 잇따라 치고 태양계 9를 만들었어. 태양계 밖에서 지구 안 보인다 그랬죠? 그 안에다 사람을 꽉꽉 채워놔도 여러분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가요. 아직 멀었죠? 진화론자들, 천문학자들이 지구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우주에다가 여기 정말 수지처럼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살게 해도 여러분 10의 100승 이상 안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화의 역사라면 구석기 신석기 우리는 인구가 요거밖에 안 될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인류가 200만 년 됐다면 우리 조상님의 두개골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이 생각을 못 해봐요. 네. 성경만 의심해 먼저 80억이 어떻게 됐겠냐고. 충분해. 충분한 게 아니라 이 80억은 여러분 기가 막힌 숫자예요. 어떤 다른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 정확해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건 안 다루는데 다음에만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하루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안 해 이걸. 이제 아시죠? 제 특징. 뭔가 매듭을 안 짓고 간다는 거예요. 네.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칠 쉬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오늘날에 하라고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범죄했죠. 죄 가득 찼죠. 쓸어버렸어요. 8명이 나왔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흩어지지 말자 그랬죠. 그때 하나님 강제로 언어를 안 통해서 가족별로 흩으셨죠. 흩어지면서 또 어떡한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한 세대만 갖게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저 때문에 죽는 건지 처음이 좋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죄인들이.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다 떠났거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말씀을 맡긴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정도냐? 이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에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랬죠. 이때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기 들어오자마자요. 그 세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놀랍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예요.
죄인들. 바빠서 애들한테 중요한 걸 안 전해. 이게 우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찬란했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중학교가 뭐 클래스 하나에 한 명도 안 돼? 안 전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버린 거야. 자동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로돈. 버린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거야. No evidence, 증거 없어요. 우리 역사는 처음이 좋았어요. 범죄 들어왔어요. 죄가 저를 쓸어버렸어. 충만하라고 내가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 하나님 강제로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했어요. 맡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맡긴 나라들이에요. 죽은 거야. 우리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민족이 있었겠죠? 동쪽으로 간 거야. 가서 고조선 세운 거예요. 사마인세 삼국시대 또 잊어버린 거야. 돌한테 절하고 매일 아침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이 삼국시대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려시대 해소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 조상한테 절하기 시작해. 조상이 뭘 해줘? 죽었는데. 비현실. 다 잊어버렸는데 이 조선 땅에 누가 왔죠? 선교사님이 온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 때문에.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죽었었다니까.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보고 들은 거, 그걸 증언한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의 역사는 어디에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주의견 지구의 나이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 딱 하나예요. 뭐죠? 성경.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게 너무 감격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그분의 선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선교받은 거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성경이 사실인 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